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면접 특징과 준비 방법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발표일부터 좀 봐야 돼요. 아니, 멘토님 원서 접수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발표일을 봐야 하나요? 발표일 봐야죠. 그날 우리 되게 기쁠 건데. 그쵸? 1차 발표일이 11월 23일 수요일이고요. 면접일이 12월 3일과 12월 4일. 요거는 여러분이 지원하신 그 모집 단위에 따라서 날짜와 시간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 그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각 대학마다 혹시 면접 일정이라든가 면접 장소에 변화가 있을 때는 면접 전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지사항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원하신 대학에 나 면접 있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 전까지 입학처 공지사항을 좀 자주자주 확인하시면서 어떤 안내사항이 올라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특히나 요 몇 년간 대면 그 면접과 비대면 면접이 좀 혼용될 수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변화들을 계속해서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안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 지원하신 대학의 면접 공지사항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12월 3일, 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모집 단위에 따른 정확한 시간과 날짜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자, 이 1차 발표일과 면접일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보느냐? 우리가 이 면접 준비를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야 하는가?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은 고민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멘토님 제가 1단계를 통과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면접 준비를 바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또 궁금한 점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과연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본 뒤부터 면접일까지 내가 충실하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보시고 내가 1단계 합격자 발표 전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하다가 면접장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1단계 발표를 보고 나서 면접 준비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발표가 난 뒤로 면접일까지 이렇게 9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사실 9일에서 10일 정도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기본적인 답변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일단 난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다 한 친구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는 한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11월 23일 전에는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일말의 여유도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1단계 발표를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월 23일 전에 우리는 11월 17일에 이때 목요일에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을 좀 일찍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는 대부분 수능 전부터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 수능 시험 준비와 면접 준비가 시간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때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제 발표 자체가 수능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니까 저는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고, 만약에 내가 수능 전에 면접 준비를 단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다, 면접의 시각으로는 내 서류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수능 끝나고 이 발표일까지 6일이거든요. 6일. 6일 정도 걸리고 다시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 하니까 이제 보름 안팎 정도면 그래도 조금 변별력 있는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9 일, 10일 정도면 내가 내 서류에 있는 것들을 한 번 정도 훑어보고 어느 정도 가볍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경희대학교가 서류 기반의 면접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충실하게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내가 수능 전부터 저는 또 다른 대학 면접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좀 몇 번 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1 단계 발표 보시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도 충분하다, 요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는 학생마다 다르다. 나의 준비 정도, 그다음에 내가 면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긴장도라든가 요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기존에 봤었냐 안 봤었냐 요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면접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 1 단계에는 서류 100%로 3배수로 선발하죠. 그때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고요. 2 단계 면접 30%로 선발을 합니다. 면접 시간은요 8분 내외예요. 8분 내외로 이제 면접 착 보고 있으면 밖에서 이제 노크가 똑똑똑 울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 다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면접관 분들께서 "내가 지금 막 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그것까지는 마무리하세요." 하실 수도 있고,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충분히 평가가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8 분에 맞춰서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접장 가면 면접관 이제 2분 정도 들어오시고요. 학생은 혼자 들어가요. 개별 면접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 면접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아 얘는 뭐라고 답변하지? 그럼 나는 뭐라고 답변하지? 저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온전히 내 답변에만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의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준비 어떻게 시작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내 서류 펼쳐 두시고, 나는 "멘토님 제가 그래도 여기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좀 많이 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자기소개서 진짜 1 번, 2번, 3번 문항에 맞춰진 시각으로 또 본 거거든요. 실제로 면접자분들 앞에 가서 내가 실시간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는 또 다른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면접의 시각으로 진짜 꼼꼼하게 소소한 곳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내 서류를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8분 내외의 시간이지만 평균 질문 수는 한 10개 내외예요. 좀 적은 친구들은 그래도 한 7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꼬리 질문이 조금 길게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 10개 정도까지는 좀 짧은 질문들을 섞어서 요런 식으로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서류에서 예상 문항 뽑으면요, 몇십 개부터, 최소 몇십 개부터 몇백 개까지 뽑는 친구들 생기거든요. 그러면 "멘토님 제가 몇백 개를 뽑아서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10 문제 물어본다고 하면 10개 정도 질문한다고 하면 너무 허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여러분. 그렇게 몇백 개를 뽑아서 충실하게 그 누구보다 내 서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간 친구와 가볍게 '내 서류에 그런 게 있었지.'라고 준비해서 들어간 친구는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깊이가 달라요. 그 면접장에 앉아 계신 그 면접관 분들이요, 정말 베테랑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입사관 분들은 면접 자체의 전문가 분들이시고요. 위촉 사정관으로 앉아 계신 교수님은 또 이 학생이 답변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준비했던 그 답변의 내용이 면접장에서 내가 내뱉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똑같은 질문 안에서 나는 변별력 있는 답변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준비하고 하시면서 학생분들이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몇백 개나 뽑아서 했는데 이 중에서 10개 물어본다고?
이 중에서 거의 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이 면접 준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 답변 속에 내공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일단 1단계 합격자들에게만 면접의 기회가 가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네오 르네상스 전형 지원자분들 모두 면접의 기회가 있기를 이렇게 함께 기원하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의학 계열에 지원하신 분들, 의학 계열 전공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 공통 질문인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면접 내용뿐만 아니라 이 제시문 출제 문항에 대한 읽고 해석해서 답변하는 면접도 진행이 됩니다. 의학 계열 전공 지원하신 분들. 그런데 의학 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 분들은요. 공통 질문인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 질문에 더해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인성 면접만 진행이 됩니다. 요거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의학 계열 전공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일반 내 서류에 대한 질문이랑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 질문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 50%. 거기서 말하는 인성은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태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요거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50%, 전공의 기초 소양과 논리적 사고력, 요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면접들을 평가 척도를 이렇게 평가해요. 탁월하다, 우수하다,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미달이다. 면접도 여러분 이렇게 체크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답변하시잖아요. 그럼 면접관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탁 체크하는 거예요. 탁월, 양호 이렇게. 우리 여기 체크되지 않게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면접 대상자 딱 발표가 돼요. 1단계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사장이랑 유의사항을 착 안내받을 수 있어요. 유의사항도 여러분 합격한 합격자들이 합격 확인할 때 거기다가 줘요. 그냥 다 오픈해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1단계 합격자 발표 확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면 거기다가 이제 유의사항 줍니다. 그러면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내용을 숙지하래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요 내용은요.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내용을 숙지를 해라.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면접 대기실로 입시를 합니다. 면접 대기실에 여러분 모집 단위 시간에 맞춰가지고 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왔나 안 왔나 신분 확인하죠. 그리고 거기서 가번호 줍니다. 가번호는 여러분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랜덤으로 줍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실시니까 당연히 교복이라든가 나의 그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 제외하고 좀 단정한 옷으로 입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가번호는 랜덤으로 부여가 된다. 그래서 면접 전 대기를 합니다. 이때 경희대는요, 작년까지 계속해서 대기실에서 자료 보기가 가능해요. 자료 보기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대기실에서 이 우리 면접 특강, 줌 특강 신청하신 분들 이 레드북 드리잖아요. 그쵸? 요 레드북 받으실 거잖아요. 면접 줌 특강 신청하신 분들. 그러면 이제 면접장에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요거 착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대기하는 동안 이거 보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가번호 1번이 됐다. 그러면 진짜 출결하고 QR코드 뭐 바코드 찍고 하고 앉자마자 가번호 1번 나오세요. 그럼 바로 앉자마자 꺼냈는데 일어나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실제 대기 시간 막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시, 6시 마감인데 5시 넘어서까지 있거든요. 그럼 나는 1시간, 2시간을 여러분 이 면접북을 보면서 내가 준비했던 답변 다시 한번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거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면접장에 우리 이 줌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이 레드북 꼭 가져가셔서 단거나 해가지고 요거 한 권 딱 들고 가셔서 보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보기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순서가 되면 면접실로 불러요. 자, 가번호 1번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실 앞으로 쫙 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학 계열 전공분들은 출제문항 면접 이제 답변하고 9분 내외로 준비한 다음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학 계열 전공 아니신 분들은 그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다렸다가.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돼요. 면접관 두 분과 이제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예술, 체육 계열은 8분 내외, 의학 계열은 제시문 면접 포함해가지고 18분 내외로 면접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 면접 종료 후 퇴실 및 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좀 시뮬레이션 그려지세요? 떨리죠? 네, 떨립니다. 떨리지만 우리 충분히 다 잘할 수 있다. 그 면접장에 온 학생들 중에 안 떨리는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안 떨리는 분들은 없어요. 그 면접장에 앉아서 안 떨리는 분들은 면접관 분들밖에 없어요. 면접관 분들도 초반에는 떨리세요. 근데 이제 학생들 확 보다 보면 좀 후반에는 약간 좀 지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학생들 중에서 안 떨리는 친구 없습니다. 그러면 그 떨리는 과정 속에서 누가 더 준비한 것을 차분한 마음으로 잘 풀어낼 것이냐. 그것조차도 이 평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 공감 능력, 표현력인 의사소통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출 유형 볼게요. 기출 유형. 요거는 이 기출 유형은 모집 단위 구분 없이 모든 모집 단위에 다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공통 질문이니까 꼭 준비해 가시고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내로 일단은 준비를 하세요. 학생에 따라서 그리고 모집단에 따라서는 30초가 좀 넘어갔을 경우에 잘 들었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답변을 하다가 뭔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멘탈이 깨져요. 아, 내가 지금 매력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나? 감점이 되면 어쩌지? 하면서 멘탈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30초 정도의 자기소개를 나를 좀 처음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를 좀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동기까지 이게 공통이니까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원 동기가 매력적이면 그 지원 동기에서 바로 꼬리 질문으로 이어져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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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런 선배도 있었어요. 이런 선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면접의 특징. 면접관 분들이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전공에 대해서 진짜 재밌게 활동한 것 같다.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 그런 것도 했어? 그럼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어? 그때 그럼 프로그램은 뭘 썼어? 그때 실험 도구는 뭐 썼어? 전지는 몇 개 썼는데? 그때 선행 연구자료 뭐 봤어? 이 책 읽었어? 이 책 끝에 가서 이거 너무 슬프지 않니? 이런 내용들이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러면 정말 이 학생이 내가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기 제가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로 이제 쭉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다 나올 수 있어요. 질문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출결 이 이후에요. 수상은 어떤 내용으로 무슨 대회였습니다. 자율활동에서 제가 무슨 또래 멘토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게 어떤 활동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끝나는 질문은 거의 없다. 그게 진짜 매력적이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바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바탕으로. 거기에 더해서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그쵸? 자소서가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이 뭐예요? 1번 여러분.
내 진로에 관련된 노력,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었고요. 2번이 타인을 위한 노력이었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3번이 요게 지원 동기잖아요. 요게 지원 동기.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기본 질문 안에 녹여 있는 거예요. 공통 질문 안에.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요거였죠? 배운 점. 요거 말해봐라.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멘토님, 자소서를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뭘 중심으로 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요, 자소서 질문 단 하나도 안 받고요. 단 한 개도 안 받고요. 어떤 학생은 학교생활 기록부 질문 하나도 안 받고요. 전공만 받다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전공에 대한 부분,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부분,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진로 희망이라든가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진로 비전, 그다음에 학교 및 학과에 대한 배경 지식, 요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전공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특히나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 작년 면접을 중심으로 제가 좀 핵심 부분을 별표를 쳐드린다면 요거는 공통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두 개예요. 포인트. 요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받아왔던 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모든 학생들이 다 재시문 면접이었어요. 모든 모집 단위가. 그리고 한두 개 추가적으로 서류에서 질문이 나오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충실하게 이제 내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이 돌아가면서 작년 내용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인성적인 부분, 내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만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전공에 대한 거 진짜 충실하게 준비해 나갔는데 한 번도 하나도 안 물어봤다,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요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완전히 아예 답을 못하고 나오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일어나는 사회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간호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한테 경제 분야에 대한 거 사회 현상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깊게 들어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내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회 현상,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공 분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고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꽤나 집중적으로 좀 질문이 됐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모집단이 공통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여지는 이 면접고사 문제집, 요거는 작년 기출, 이 경희대학교 선행학습 연구자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의학계열 모집 단위에 들어가셨던 친구들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를 가져온 겁니다. 의학계열 전공은 의예, 한의의 입문자연, 치의의 전공입니다. 요 친구들은 이제 재시문 면접 보시고 이거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나의 의견 제시,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한 근거, 그리고 내가 의견과 근거를 말했다면 당연히 꼬리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읽어보시면 이제 고종 3년에 우리 개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애초에 개화 사상가입니다. 개화 사상가예요. 그런데 또 나는 조정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행정가예요. 그리고 관직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선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불태워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개화 사상가이기도 하고 관직자이기도 한데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을 설득해서 되돌려 보내고 관계를 좋게 해서 이제 개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왕명을 따라서 배와 승조원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하는 건지, 가치관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럼 나는 행정가로서 이거를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가치관을 맘대로 행동해도 되는가. 왕명을 따랐더니 그러면 가치 판단 없이 명령이면 다 따라야 되냐. 이러면서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요런 질문이 이제 나오고,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거예요. 나는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전공이 4년 차인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떠어떠한 이런 사례를 쭉 읽어 보면 특정 환자가 병원의 규칙에 어긋나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병원 규칙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병원의 운영 원칙을 근거로 환자 요구를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병원 운영 원칙을 거스르더라도 환자 요구대로 해줄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 학생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의학 계열 지원하셔서 이 재시험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기출 문제를 쭉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설정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설정한 것은 꼬리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론도 생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것이 실익이 더 크다 생각한다. 이런 나의 생각을 좀 충실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시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 내가 어떤 의견 쪽으로 중심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답변할 것인지를 연습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셔야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네오 르네상스 전형 지원하신 분들 어떤 모집단이 쓰든 상관없이 내 서류를 바탕으로 한 질문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중특강과 함께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1부에서 준비하는 학적상, 출결사항, 수상 경력,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빈출 포인트 부분과 답변의 방향들 다 체크하셔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답변할 건지 모범 답안 정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빈출 포인트와 답변 방향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 특정 과목의 성적이 유독 낮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당연히 나오죠. 이거는 우리 여기 지금 워크북 안에도 다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답변 방향 다 준비하셔야 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전공에 대한 학업 역량 평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내 전공과 관련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정말 꼼꼼하게 다 준비하시고, 특히나 어떤 이론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법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 두셔야 한다.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 1, 2, 3번의 빈출 포인트랑 답변 방향 체크하시면서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별표 쳐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바로 오히려 이 기초 소양과 분야별 시사 이슈 부분, 여기에요. 경희대학교는. 여기 보시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지원 의지에 대한 빈출 포인트와 답변 방향, 전공 및 진로 탐색 노력에 대한 빈출 포인트와 답변 방향, 대학 탐색 노력과 답변 방향, 그다음 기초 소양 빈출 포인트와 답변 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예상하지 못한 질문으로 아까 우리 인성평가가 50%가 있었잖아요. 그 인성평가의 50%의 가치관이라든가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서도 나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리더십을 보였던 사례를 말해봐라. 아, 이거는 인성을 묻는 질문이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질문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진로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본인을 표현하는 형용사 두 개를 말해보시고 그 이유도 함께 말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워크북에도 들어있어요. 이 질문은요, 재시문 면접이 진행되던 2020년, 2021년 계속 빈출되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가거나 100% 예측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구나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아, 내가 지금 이거는 준비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러면 빠르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덜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내용이구나. 정답이 있겠어요, 이게? 이런 질문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내가 나를 어떤 걸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답변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 기초 소양 질문들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체크하고 가셔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분야별 시사 이슈 예상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런 것들이 이제 교집합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짚었어요. 근데 내 전공 분야와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체크를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있는 예상 키워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있는 전공과 관련된 키워드 내용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특히나 이제 50개로 엄선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해보고 가시고요. 이 워크북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학과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 2개를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 붙여놨고요. 요거 답변 방향 어떤 방향으로 해라. 코멘트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워크북만 보고 답변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줌 특강에서 제가 다 해설해 드립니다. 줌 특강에서 더 깊게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이 줄글 표 안에 준비하셨다가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요거 들고 면접장 대기장 가서 쫙 펼쳐서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면접장에서. 아셨죠? 그래서 이 워크북 가지고 단거나 하셔가지고 면접 준비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 준비 줌특강을 함께 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이 면접 준비 줌특강 다시 보기가 가능하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냐? 12월 25일까지. 아니 멘토님, 아니 그때면은 무슨 수시가 다 끝났는데 뭘 12월 25일까지 보나요? 그만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반복 준비하실 수 있게끔 열어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워크북은 특히나 여러분들 현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요. 이 준비 줌특강 신청하시면 신청 완료 메일 받아보실 거예요. 그 메일을 꼭 열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메일 안에 여러분들 주소를 적을 수 있는 네이버 폼을 넣어뒀어요. 그 네이버 폼에다가 여러분 신청자명,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이 책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책자와 함께 준비 줌특강을 여러분들이 면접도 여러 대학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면접 준비 충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끔 구성했으니까 또 나는 최종 합부를 결정짓는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일정에 맞춰서 요 면접 준비 줌특강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의 면접 특징과 준비 방법이었고요. 올해 네오 르네상스 지원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꼭 1단계 합격하시고 면접까지도 경쟁력 있게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가시기를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